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6년째 이 지역 복지센터에서 금융 상담을 맡아온 박수진입니다. 계산기 버튼을 누르듯 하루하루 숫자와 제도를 다루다 보니 세월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네요. 오늘도 저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소식을 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늘 빠지지 않고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은행일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 말씀이 얼마나 진심이고 절박한지 저는 잘 압니다. 저도 이 일을 오래 해왔지만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제도가 바뀌고 조건이 복잡해지는 시대는 처음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조차도 뒤처질 만큼 변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금융 용어는 최대한 덜어내고 어르신들의 하루와 지갑에 직접 닿는 이야기만 차근차근 풀어드리려 합니다.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이나 손주가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올려놓고 조곤조곤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혹시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다음번 중요한 소식이 조용히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요즘 세상은 조용히 말 한마디 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통장에서 어느 날 문득 빠져나가는 수수료, 예전 같지 않게 달라진 서비스. 그걸 느끼셨다면 이미 변화의 파도가 발목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건 단순히 몇백 원 아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어느 날 사라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를 통째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의 통장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 안에는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할 내용과 미리 준비하면 더 나은 조건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준비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 사이의 차이는 실제 생활에서 너무도 크게 벌어집니다. 심하면 몇백만 원 가까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저는 상담 자리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바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손에 잡히는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우리 동네 얼굴 익은 직원이 웃으며 맞아주는 곳일 겁니다. 그동안은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이 변화는 은행 창구 풍경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 특히 금융과 맞닿은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태생부터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새마을금고는 서민의 자율적 금융운동에서 출발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 차이보다 두 기관이 함께 겪고 있는 공통의 변화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디지털화입니다. 젊은 세대는 은행 창구에 거의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손바닥 위에 휴대폰 하나로 모든 일을 끝내버립니다. 결국 농협과 새마을금고도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디지털 중심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농협은 2024년까지 1천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 슈퍼앱을 만들고 새마을금고 역시 통합 전산센터를 세워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반짝이는 좋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 눈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저는 자주 듣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냥 창구 가면 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창구에서도 그건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셔야 해요. 라는 답을 들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도장 찍고 끝내던 일이 이제는 앱에서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를 받게 되고 계좌 이체나 잔액 조회조차 기계로 유도됩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오히려 수수료가 더 나갑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디지털을 모르면 불편함과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지점 통폐합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에 곧바로 파문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요즘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 지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장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마다 익숙한 간판이 하나씩 걸려 있었죠.
아, 저기만 가면 되지. 그렇게 마음 놓을 수 있었던 곳이 이제는 두세 마을을 합쳐야 겨우 하나 남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농협은 2024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십 개의 지점의 통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점포 축소, 이전, 합병이 전국적으로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건물 임대료, 직원급여, 전산 유지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창구를 찾는 발걸음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은 줄고 비용은 그대로이니 결국 가까운 지점끼리 합쳐 운영 효율을 높이거나 수익성이 낮은 지점은 예고 없이 문을 닫는 일이 잦아진 겁니다. 내가 다니는 지점은 괜찮겠지 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지점이 언제까지 문을 열고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연금 받으러 가던 곳, 공과금 내러 가던 그 지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어떨까요? 간판이 내려간 빈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허탈감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이미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는 60대 후반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려 35년 넘게 한 농협 지점만 이용해 오셨습니다. 직원들 이름도 얼굴도 다 알고 아침 인사처럼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바로 지점 폐쇄 안내문이었습니다. 대체 지점까지는 차로 20분, 버스는 하루 2번밖에 안 다니는 동네였죠. 결국 혼자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중요한 일마다 자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돈 찾으려고 자식을 불러야 하는 세상이 될 줄은 몰랐어. 이제 이런 상황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보편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일수록 지점 통폐합 속도는 더 빠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금리와 수수료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어도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에 맞춰 금융기관들도 상품 조건을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여파가 기존 고객들에게도 고스란히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예금만 맡겨도 정해진 이자를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최소 잔액 조건이 붙어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이자는커녕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은행끼리 무료였거나 몇십 원 하던 수수료가 창구나 전화를 이용하면 몇 배로 뛰어오릅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지 못하는 어르신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이런 수수료를 더 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꼭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면 계좌 관리비입니다. 혹시 비상금이라고 몇 년째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신 통장이 있으신가요?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장롱 속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둔 채 까맣게 잊고 지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런 통장은 일정 기간 거래가 없으면 자동으로 거래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몇천 원씩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통장을 직접 열어보지 않으면 그 사실조차 모른 채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저희 상담센터에 오신 한 60대 후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통장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몇 년 새 잔액이 줄어있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담긴 허탈함과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변화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변화는 바로 금융상품 구조의 복잡화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예전에 많이 가입하셨던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품, 요즘 들어 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1년만 맡기시면 연 3% 드립니다. 숫자 하나, 기간 하나로 명확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나옵니다. 첫 6개월은 연 2.5%, 다음 6개월은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최대 3.5% 적용, 조건이 단계별로 쪼개지고 이해하려면 꼼꼼히 계산까지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속한 이자 전부를 받으려면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자동이체 3건 이상, 모바일 뱅킹 월 5회 이상 사용, 체크카드 사용액 월 30만 원 이상 등 이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되어 결국 예상보다 훨씬 적은 이자만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젊은 세대도 헷갈린다 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디지털 사용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더더욱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품에 가입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직원에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세세히 물어보셔야 합니다. 한 번의 확인이 몇 년 뒤에 이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5번째 변화는 직원 서비스의 변화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동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르신 오셨어요 하며 먼저 웃음으로 맞아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설명해주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손짓까지 곁들여 알려주던 그런 따뜻한 모습 말이죠. 하지만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직원 수 자체가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창구마다 담당자가 따로 있었지만 이제는 한 명이 창구 업무, 전산 처리, 전화 응대까지 모두 맡아야 하는 상황이 흔합니다. 둘째, 남아있는 직원들도 마치 시계 초침에 쫓기듯 일하다 보니 상세한 설명이나 배려를 충분히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표정은 굳고 대화는 짧아지고 상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셋째, 새로 들어온 직원들의 대부분은 젊은 세대입니다. 속도가 밉고 간결한 업무 처리에는 익숙하지만 어르신들의 말투나 느린 호흡에 맞춰 소통하는 데는 다소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소한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10년, 20년을 같은 동네에서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 고객의 가족사까지 다 알고 상담해주는 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빨리 처리하고 다음 고객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점 수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더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도 결국 사업입니다. 직원 인건비, 건물 유지비, 시스템 비용을 감당하려면 찾아오는 고객이 많아야 하지만 그 수가 줄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둘째, 대면 서비스는 점점 줄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주류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변화가 시작됐지만 앞으로 2에서 3년 안에 그 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창구 업무는 최소한의 필수 서비스만 남고 대부분은 기계나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게 될 겁니다. 직접 얼굴 보고 상담받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셋째, 수수료는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직원과 마주 앉아받는 서비스에는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구 상담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은행이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넷째, 금융상품은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조건은 늘어나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지고 겉으로 보기엔 좋은 금리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다는 상품이 많아질 겁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모든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고유한 정체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협은 농민을 위한 은행, 새마을금고는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뚜렷한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운영 방식과 상품 구성이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농협이니까 새마을금고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할까요? 첫째, 현재 보유한 통장부터 꼼꼼히 점검하세요. 사용 빈도, 수수료, 혜택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 없는 계좌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디지털 서비스 사용을 서서히 익히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족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행의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셋째, 다른 금융기관과 조건을 비교해 보세요. 집 근처 시중은행 지점이 많고 서비스가 편리하다면 일부 계좌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협조합원 배당금, 새마을금고 우대금리, 기타 환급 혜택은 다른 은행에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금고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상호금융기관입니다. 하지만 최근 새 조합원 가입은 줄고 기존 조합원의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운영 기반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금고는 다른 금고와 합병하거나 폐점하는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여러분이 이용하는 금고에 닥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계좌가 일시 정지되고 자동이체나 급여 입금이 오류를 일으키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어르신들께 특히 주목하셔야 할 중요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무려 2000년 이후 20년 넘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드디어 2024년 하반기부터 보호 한도를 2배로 높이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입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일은 드물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넓어지는 셈입니다. 물론 아직 몇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정확히 10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액 예금을 보유하신 어르신들께는 분명히 반가운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8천만 원을 맡겨두셨다고 해봅시다.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5천만 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한도가 1억 원으로 올라가면 그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확실한 세상에서 마음의 안심까지 덤으로 얻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문을 닫게 되면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장이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되고 자동이체나 급여 입금이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계좌가 막히거나 전기요금 자동이체가 실패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특히 새마을금고처럼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에서 드물지만 실제로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신호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문자나 안내 공지가 온다면, 직원 교체가 유난히 잦아진다면, 창구 서비스가 갑자기 줄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금고를 직접 찾아가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조용히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상품의 판매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고객 한 분 한 분을 살펴 이 상품이 어르신께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라며 권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은행의 실적 중심 영업이 강화되면서 은행의 이익이 되는 상품 예를 들어 보험, 펀드, 신탁 등을 먼저 추천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5년 동안 돈이 묶이거나 중도 해지 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권유하는 상품이라도 절대 바로 사인하지 마십시오. 먼저 가족과 상의하고 다른 은행에서 판매하는 유사 상품과 비교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상품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본 뒤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신중함이 몇 년 뒤에 재정적 손실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에 많은 돈을 넣는 금융상품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큰 돈이 한 번에 움직이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즘 조용히 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ATM 서비스입니다. 현금을 거의 쓰지 않는 세대가 늘면서 거리에 있던 ATM 기기의 수가 하나둘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아있는 기계조차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운영 시간이 짧아졌거나 통장 정리 잔액조회 이체 같은 기본 기능에까지 수수료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었던 ATM이 요즘은 밤 10시가 지나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 지역이라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ATM 자체를 찾기조차 힘든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미리 현금을 준비해 두시거나 근처 다른 은행 ATM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불편을 줄이는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르신들께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모르는 사이 인상되었거나 새로 생긴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정리 수수료, 타은행 이체 수수료, 문자 알림 SMS 수수료 등. 제가 도와드린 한 어르신은 한 달 수수료만 2만 원 넘게 내고 계셨습니다. 1년이면 24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병원비나 생활비에 보태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둘째, 가입해둔 예적금 상품의 조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언제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새로 생겼을 수 있고 금리 변동으로 기대했던 이자가 낮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시 우대금리 제공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이자를 덜 받게 됩니다. 셋째,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용하지 않아도 통장에는 관리비가, 카드에는 연회비가 꾸준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해드린 어떤 어르신은 10년 넘게 그대로 둔 적금 통장에서 매년 관리비가 빠져나가 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은행 직원에게 문의하면 잔액 이체 후 해지를 쉽게 도와줍니다. 넷째,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농협조합원 배당금, 새마을금고 회원 우대금리, 거래 실적에 따른 환급 혜택, 이런 특별한 혜택들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조건이 바뀌진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이 줄거나 사라졌다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을 고려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용 중인 지점의 분위기를 관찰하세요. 직원 교체가 잦거나 영업시간이 줄었거나 서비스 태도가 예전보다 불친절해졌다면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지점 통폐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어르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작성본. 첫 번째 선택은 지금처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를 계속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미 익숙하고 혜택이 크며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신다면 이 방법이 무난합니다. 다만 세상이 변하는 속도를 외면하지 말고 디지털 서비스에 조금씩 적응하고 수수료 정책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주거래 은행을 바꾸는 것입니다. 집 근처에 지점이 많은 시중은행이 있고 ATM도 풍부하며 모바일 서비스까지 편리하다면 과감히 이동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물론 이 경우 지금 받던 조합원 배당금이나 우대금리 같은 혜택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절충안입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만큼의 예금만 남겨두고 생활비나 자주 쓰는 계좌는 시중은행으로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혜택도 유지하고 실용성도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바꾸기 전에는 반드시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연 10만 원 배당금을 받는데 옮긴 은행에서 매달 5천 원 수수료를 낸다면 연간 6만 원 손해가 되니 오히려 농협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은행 변경에서 가장 번거로운 것은 자동이체 변경입니다. 전기가스 보험 휴대폰 요금을 다시 설정하지 않으면 연체나 신용도 하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전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새 은행을 고를 때는 미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집과의 거리, 수수료 수준, 예금 금리와 우대 조건, 직원의 친절도와 상담 태도. 요즘 선택지는 다양하니 꼼꼼히 비교하면 훨씬 나은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터넷 전문은행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같은 모바일 전용 은행을 즐겼습니다. 금리 높고 수수료 저렴하며 24시간 앱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께는 지점이 없고 전화 상담도 제한적이라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금융은 지점이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 도움을 받아 단순 조회 이체만 인터넷 은행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매달 나가는 수수료 점검, 혜택 유지 여부 확인, 사용하지 않는 계좌 카드 정리, 타 은행 조건 비교, 디지털 서비스 준비. 변화는 불편을 동반하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저도 앞으로 변화의 흐름을 살피고 그 안에서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농협 새마을금고 이용자와 나눠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상품은 반드시 신중하게,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